오늘 할 거는 그 OSS의 소개입니다. OSS가 뭐냐, 왜 중요하냐, 그리고 지금 어떠한 게 있느냐, 그리고 라이센스가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.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이런 게 있다. 그래서 보면 리눅스 OS에서 아까 웹 서버를 뭐로 한다고 했죠? 여기 그림엔 없네. 여기 있다. 아파치를 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 있죠? 그걸 뭐로 했을까? 여기 보면 PHP 있죠?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PHP, HTML 이거 PHP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계정 관리하죠. 그렇죠? 그게 주로 MySQL 데이터베이스. 그러면 여기 MySQL. 최근에는 이거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한 것. 왜냐면 얘가 어디로 인수됐죠? 오라클. 그렇죠? 그래서 비슷한 게 뭐 있어요? 마리아DB라고 들어봤나? 똑같아. 네. 마리아DB가 이제 오픈소스 이 철학을 계속 따라서 하는 거고, 이 MySQL은 뭐 하려면 돈 내라고 하는 것 같아. 그게 약간 다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학생 때는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뭐 웹서버를 구동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배운 거,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한 거를 조금 믹스업해서 한 3학년 2학기, 4학년 1학기 때 웹서버, 본인들만의 웹서버를 구축해 보시오.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캡스톤 과목이 없었고 그게 캡스톤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, 당시에. 그래서 그걸 전시하고 실제 그 IP 어드레스 같은 거 서버 받아서 외부에서도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 하게끔 하고, 그걸로 창업한 제 동기들도 있어요, 당시에. 지금은 뭐 그걸로 창업해? 이거 말이 안 될 수 있죠. 근데 당시에는 아주 핫한 분야였다.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분들은 뭐 AI 쪽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등장 배경은 뭐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봅시다. IT 역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 소프트웨어 등장 이전에 하드웨어가 있었다. 그쵸? 그래서 1970년대 이때만 해도 소스 코드는 이 프로그래밍 한 사람한테만, 이건 내 노하우야, 나만 갖고 있어.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? 그 식당으로 치면은 뭐 비법? 약간 영업 비밀? 약간 그런 개념이었다고 보면,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 자체가 돈이 되는구나, 상품화가 되는구나.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하게 했어요. 즉, 내 영업 비밀 알겠어. 근데 나 그거 갖다 쓰려면 그래, 네 거 갖다 쓰니까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쓸게.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계속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쓰게끔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게 여전히 돈을 낸 그 소비자한테는 공개를 하지만 실제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계속 비공개로 비공개를 유지를 했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뭐 이게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그냥 쓰는 거, 여전히 그 안에 기능을 바꾸려면 원저자, 소스 코드 갖고 있는 사람, 뭐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겠죠. 근데 일반적으로 팔지는 않았겠죠. 그 정도까지가 최초의 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위치, 지위 이 정도라고 보면, 아까 얘기했던 GNU 그게 한 83년도 이때쯤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
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돈벌이로 계속 전략을 하고 비공개가 되고 하니까 실제 소프트웨어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그 소프트웨어 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는 계속 진입장벽으로 하니까, 그러면 우리들만의 젊은이들, 특히 이제 당시에 대학생들이죠. 우리들만의 힘을 좀 모으자. 해서 요 GNU라는 게 1983년도에 조금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 이듬해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서 앞에 F가 붙었죠. 이제 최근에는 이제 쟤랑 OSS 합해서 뭐 FO, S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때 84년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GNU의 라이센스는 GPL이라고 했죠. 그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, 우리들만의 그룹을 만든 건 좋아. 그럼 이제 이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 각광도 받고 커지잖아요. 그러면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잖아요. 그렇죠? 그게 뭔가 상업적인 목적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체계화된 규정에서 해야 불필요하게 중복 투자나 에너지를 막 둘이 똑같은 거 만들어.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.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라이센스 만들었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리눅스 커널이 1994년 때 여기 리누스 토발즈 이분 이름을 따서 리눅스. 그래서 막상 공개하고 했더니 이게 공개해서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공개했더니 더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네? 이걸 확인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생태계 자정적용도 있고 뭔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하네?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. 94년도에. 그럼 몇 년 전이죠? 30년 전인가? 20년 전인가? 30년 전?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뭐 오픈 개념이 이제 공개죠. 공개는 말 그대로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야 된다. 이게 모든 라이센스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라이센스 규정이에요. 네. 그리고 또 공개되었다는 얘기는 소스 코드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뭔가 새로운 거를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고 변경을 해서 또 다른 기능을 거기다 추가하고 개선을 하고 발전을 하자. 그런 의미가 그 공개 소프트웨어에 담긴 공개의 의미입니다. 그다음에 자유 소프트웨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혼용해서 쓴다면 여기는 자유라는 개념이 더 들어있어요. 억압과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 약간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까 전에 유닉스 그 서버를 산 사람들은 다 공개를 해서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 개념이 아니라 설사 그 하드웨어를 구매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오픈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프리, 이 개념이 붙은 프리 소프트웨어, 프리 오픈 소프트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뭐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뭐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봅시다. 오늘 이제 마지막 파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. 그래서 라이선스에 들어가기 전에 유사한 용어 등이 몇 개 있습니다. 보면 지적재산권, IP라고 약자로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아주 큰 의미죠. 여러분들 요즘에 가수도 지적재산권 받나? 저작권? 작곡가, 작사가, 그쵸? 코인 노래방 같은 데서 이렇게 뭐 하면 한 곡 부를 때마다 얼마씩 그 저작자, 작곡가, 작사가 가죠.
그게 지적재산권의 일부라고.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요 개념이 좀 큰 것 같고, 우리는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. 소프트웨어 쪽은 옛날에 소프트웨어 개론 때도 소개를 해주는데, 이 지적재산권을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수학으로 간주가 돼서 그 뭔가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못 받은, 뭐 만유인력 이런 거 보장 안 된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?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수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그 원래 그 힘들게 저작한 그 사람한테 정말 금전적인 보장을 못 해주는 그러한 분야였는데, 최근에는 특히 60년대부터 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하나의 특허와 같은 형태 그렇게 인정이 되면서 지적재산권을 보장을 해줍니다. 그리고 저작권, 아까 뭐 코인 노래방 막 얘기를 했지만 이 저작권은 사후 몇 년 뭐 이렇게 얘기 있죠. 그다음에 저작권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많은 비용을, 또 가장은 아니고 많은, 거의 상위 랭크일 것 같은데 어디가 이 저작권 비용이 클까요? 여러분들 이미 알 수도 있고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어딜까요?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에요. 응? 꼬맹이들 막 그 공주 옷 입고 막 하는 데 있잖아. 디즈니. 그렇죠? 네, 디즈니.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. 네. 그다음에 특허권. 특허권은 주로 회사 이런 데서 우리 특허를 등록을 받았다. 우리 노하우다. 이 특허권은 자유롭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. 특허권 받기 전에 공개를 해. 이러이러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개발이 됩니다. 근데 이거를 그냥 쓰면 돼, 안 돼? 이걸 쓴다고 이 특허권자한테 얘기를 하고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써야 되죠. 만약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쓰면 어떻게 될까? 뭐 저작권도 마찬가지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쓰면 소송에 휘말리겠죠? 그러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. 삼성과 애플, 뭐 LG 디스플레이, 필립스 뭐 이런 데 소송하고 서로 뭐 몇십조, 몇백조, 몇천조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했다고 했죠. 조심해야 됩니다. 특허권.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돼요. 법에서 보호해, 법으로 특허권법 있잖아요. 대전의 법원이 특허에 특화되어 있는 법원이잖아요.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전문가들 가끔 가서 이 기술이 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참관해서 알려주기도 해요. 그러면 이것 때문에 회사가 막 휘청휘청하기도 해요. 영업비밀은 공개하진 않죠. 근데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다 쓰면 어떻게 돼요? 저기 특허권보다는 조금 약하죠. 얘는 소송을 해야 돼. 나의 그 영업 비밀을 저 사람이 가져다가 썼다. 근데 그것을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어쨌든 그 라이센스 관련된 개념이 이 정도가 있다. 면 이제 우리는 라이센스, 아까도 라이센스와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용어지만 라이센스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승인하는 합의입니다. 법적 합의라기보다 그냥 합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법의 구속을 따르진 않으니까. 뭐 경우에 따라서 따를 수도 있습니다. 유료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따르겠죠.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라이센스는 EULA, End User License Agreement.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이렇게 PC 같은데, 노트북 같은데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뭐 라이센스에 동의할 거냐, 안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죠. 동의 안 하면은 더 이상 설치 안 되죠. 동의해야지만 넘어가는데 제대로 안 읽어보죠. 여러분들 은행 가서 뭐 할 때
제대로 안 읽어보고 쭉 가다 서명하라고 서명하죠? 그러면 안 돼요. 일단, 왜냐면 나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구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도 대충 읽고 넘어가긴 하는데 이제 자세히 읽으려고 노력은 해요. 그러면 직원이 그러죠. 빨리 서명하시오. 네, 원칙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때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약간 지루할 수는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라이센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승인 결제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와서, 왜냐면 읽는 거는 여러분들의 권리자 의무잖아요. 거기에 동의를 안 하면 승인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 결제 승인을 한 순간 거기에 있는 문구를 여러분들은 다 동의를 한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라이센스가 법적 합의는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요.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개발할 때 또 라이센스 실제 작성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저도 작성할 때 그냥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긴 했는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뭐 이거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그거 만드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뭐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죠. 일반적으로 사용은 가능한데 복제나 배포나 수정은 라이센스에서 제한을 합니다.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 써 있습니다.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뭐 사용이나 복제나 배포 수정이 가능합니다.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. 네, 그 라이센스별로 그 특징 같은 게 거기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나중에 잘못한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재가 들어올 수 있죠. 네,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라이센스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여기 보면 왼쪽은 사유 소프트웨어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여기 오른쪽은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센스 어기면 이제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가긴 하지만 처음에 사용할 때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강하고 여기서부터 약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뭔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, 아니면 라이센스 자체가 조금 스트릭트.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제한, 마음대로 써야 돼.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MIT 거기에요. 근데 MIT에서 만든 게 아니라 MIT에서 처음에 이러이러한 라이센스가 좋은 것 같아. 왜냐면 학생들을 위한 거, 학교니까 그런 걸로 처음 했겠죠. 그랬더니 실제 MIT가 아닌 데서도 그 라이센스 괜찮은 것 같아. 그럼 우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MIT 라이센스로 앞으로 할 거야. 이렇게 하는 게 라이센스. 그래서 보면 이제 얘는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약간 그 특수성에서 조금 포션이 많은 거고, 여기는 약간 제약이 여기 있긴 하죠. 하지만 자유롭게 웬만한 건 다 허용해주는 그런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많이 쓰겠죠. 당연한 이유죠. 그래서 요거에서 나온 게 뭐 요거 GPL은 다 여기 GPL에서 나온 거예요. AGPL, LGPL에서 이제 이거 너무 타이트해. 이거 걷어내고 해서 만든 게 LGPL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왼쪽은 아까 소프트웨어 사용할 때, 그래서 엔드 유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, 그게 이제 비용을 지불했으니 당신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. 하지만 그거를 배포하거나 이거는 뭐 몇 카피까지는 된다, 안 된다,
그런 걸 명시하는 게 상용 소프트웨어. 프리웨어도 마찬가지로 돈은 지불 안 하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무료로 주면 안 된다. 그 사람이 쓰려면 나한테 연락을 해서 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다 명시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라이센스가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미 여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. 유료 라이센스. 근데 대부분 학생 신분이었다가 대학생 신분이 된 거잖아요. 그렇죠?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라이센스 체계를 맺어서 아카데미 버전은 무료로 MS 거 쓰죠. 근데 아마도 저도 정부 쪽 관계자는 아니지만 아마 MS 쪽에 얼마 정도 지불을 할 거예요. 여러분들 구글 지메일 있잖아요.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이런 것도 학교에서 구글 쪽에 얼마큼 이렇게 지불을 할 거예요. 아까 레드햇 뭐 있었죠? MySQL 이런 게 공개인데 얘는 그 공개된 거를 사용하려면 그 구독비 이런 거 지불을 해야겠죠. 네. 일반적으로 OSS 하면 대부분 OSS가 여기긴 한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로 인식을 해요.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어떤 분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저거 개념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. 무료지 왜 거기에 돈을 내고 막 하냐고.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. 라이센스에 따라서는 그거를 무료로 쓰지만 제약이 따릅니다. 괜히 그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센스, 이 개념이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, 이제. 라이센스에 따라서는 자유롭게, 여기 소스 코드를 뭐 대부분 수정을 할 수 있지만, 여기 보면 소스 코드를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라이센스에 따라서는. 네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개를 해야 되는, 이 측면에서는 약간 스트릭트한 라이센스겠죠. 그 다음에 여기 독점 소프트웨어의 결합. 이게 뭐냐면, 여기서부터 볼게요. 그러면 GPL 라이센스가 있고, 그 다음에 아파치 라이센스가 있어요. 근데 여기가 GPL이고, 맨 밑에가 아파치예요. 그러면 아파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라이센스와 결합이 가능해. 근데 GPL은 다른 거랑 결합하면 안 돼. 그러니까 GPL 안에서만 계속 다른 GPL 소프트웨어랑 결합하고 이렇게 해야 가능한데 아파치에 있는 거를 BSD에 있는 결합을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GPL 환경하에서 리눅스에서 아파치를 그냥 올렸어요. 근데 얘를 GPL로 이렇게 배포하면 안 된다.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다. 서로 라이센스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. 예를 들어 A라는 라이센스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 B는 돈을 지불 안 해야 돼. 그럼 나는 B라는 라이센스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A도 돈을 지불하지 않을 거야. 이건 안 될 수 있잖아요. 그러한 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처음부터 MIT 라이센스를 갖고서 거기서 계속 확장을 해서 하면 그냥 MIT 라이센스가 되는데 처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라이센스를 선택을 해야겠죠. 그렇죠?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. 예시. 여러분들이 소스를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. 하면 왼쪽으로 가고 할 필요 없다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서 최종 일반적으로 혼자 만들진 않으니까 옆에 친구들이랑 동료들이랑 만들면 우리는 이 라이센스로 공개 소프트웨어로 앞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래서 요거를 잘 보고, 그래서 GPL이 비중이 계속 이렇게 주는 게 아마도 저 문제가 큰 게 아닐까?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 얘가 계속 커지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프리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. 그렇게 골치 아픈 거 난 뭐 돈에 별로 관심 없고 진짜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계속 뭔가 개발하겠다 그러면 저기 맨 오른쪽 하면 되겠죠. MIT 라이센스. 그래서 뭐 방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. 그 라이센스 정책할 때 뭐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OSS의 정의, 그 다음에 무슨 특징이 있는지, 특성, 그 다음에 장점, 단점도 살펴본 것 같아요. 장단점이 있다.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